안녕하세요. 골드만삭스입니다. 오늘은 제2차 세계대전 동안에 프랑스군의 총사령관을 했던 모리스 가물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은 1939년 9월 1일 날 나치 독일의 히틀러가 폴란드를 침공을 하면서 시작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1945년까지 1945년 8월 15일 날 이제 일본이 이제 패망을 하고, 그 전에 이제 1944년 1년 전에 5월 달에 이제 히틀러가 항복을 하면서 2차 세계대전이 종료가 됐지만은 1939년 9월 1일부터 폴란드 침공부터 나치 독일이 제2차 세계대전을 발발시켰습니다. 이 프랑스 당시 총사령관인 모리스 가물랭은 1872년에 태어나서 1958년에 사망을 했으니까 68세에 사망을 했습니다. 1939년 9월 달에 폴란드를 점령한 나치 독일은 그 다음 해인 1940년 5월 달에 프랑스를 점령을 하기 위해서 진격을 하죠. 그래서 전격전을 펼치죠. 탱크 부대를 이제 앞세워서. 이때 이제 1940년 5월 달에 프랑스를 점령을 한 게 이제 하기 위해서 나치 독일이 이제 그 네덜란드, 뭐 벨기에 아르덴 숲을 지나가죠, 탱크가. 그다음에 이제 뭐 룩셈부르크 그 북쪽에 국경지대를 통과해서 이제 프랑스를 진격을 하는데, 결국에는 5월 달부터 진격 작전이 시작이 돼서 한 달 만인 6월 14일 날 나치 독일이 파리를 점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전쟁을 프랑스 공방전이라고 부르는데, 그 기간은 1940년 5월 10일부터 6월 25일까지 약 한 달 보름 정도의 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제 그 추축국 나치 독일이 주도하는 추축국, 이쪽에 이제 그 영국, 프랑스 뭐 이쪽 그 이제 그 연합국이라고 그러죠. 그 대신에 이제 나치 독일 쪽에 붙었던 나라들이 이제 그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그다음에 이제 뭐 루마니아, 불가리아, 뭐 헝가리, 뭐 이런 나라들이 이제 나치 독일의 추축국에 붙은 국가들이 되겠죠. 어떻든 이 그 프랑스 공방전에서는 나치 독일 주도의 추축국이 승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들은 그 탱크 부대를 앞세워서 벨기에의 그 아르덴 숲을 넘어서 전체 부대가 진격을 하면서 연합군은 이에 패배를 하면서 프랑스의 북동부에 있는 됭케르크라는 도시로 후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제 이 30만 명의 그 프랑스 영국 연합군이 이제 됭케르크에서 결국에는 나치 독일의 포위 공격을 받게 되고 겨우겨우 철수를 성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제 윈스턴 처칠이 나서서 됭케르크 철수 작전을 하죠. 그래서 이제 영화 됭케르크도 나왔죠. 재밌는 영화였죠. 이때 이 그 프랑스의 총사령관인 모리스 가물랭은 프랑스 육군 장군이었죠. 그래서 이 공방전 때 투입된 병력을 볼 것 같으면, 연합군에는 이 프랑스 공방전에 투입된 병력을 보면은 연합군은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영국, 캐나다, 폴란드, 체코 뭐 이런 연합군이 이제 들어가 있었고, 나치 독일에는 이제 나치 독일과 이탈리아가 주로 계산이 돼 있죠. 그래서 이제 투입된 병력을 보면 프랑스는 144개 사단, 그다음에 이제 그 대포는 14,000개, 전차는 3,400개, 항공기는 2,900대, 그다음에 이제 병사는 330만 명이 투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병사가 전사하거나 부상한 사람이 36만 명, 포로가 190만 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치 독일 편에서는 141개 사단이 투입이 되어 있고, 대포는 7,400개, 전차는 2,400개, 항공기는 5,600대, 병사는 330만 명. 이 중에서 부상이나 사망된 사람이 16만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병력 투입을 볼 것 같으면은 지상 병력은 이 연합군이 유리했죠. 뭐 사단 수는 비슷하지만은 병력 수도 비슷하죠. 330만 명, 33만 명 투입해서 이제 사단 이거 병력 수는 거의 비슷하지만은 지상에서 전차라든가 탱크, 대포 이런 것들은 이제 연합군이 좀 많았고, 그 대신에 항공기가 독일이 좀 많았습니다. 연합군이 2,900대의 항공기인데 독일은 두 배인 5,600대의 항공기를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쟁 피해를 볼 것 같으면은 연합군은 이제 전사 부상이 이제 36만 명인데 비해서 독일 측은 16만 명, 그러니까 연합군이 많은 피해를 봤죠.
그 다음에 이제 더군다나 더 제일 중요한 것은 190만 명이라는 병사들이 그 투입된 병사의 거의 한 절반 이상이 포로가 됐다는 거죠. 연합군이 상당히 전쟁을 잘 못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냈습니다. 모리스 가물렉이 이제 프랑스 육군을 이제 전체를 지휘를 했는데, 제대로 지휘를 못하고, 무능한 장군이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리스 가물렉은 1차 세계대전 때, 1914년부터 1918년까지 1차 세계대전이니까 뭐, 1940년을 기준으로 하면은, 1918년, 뭐, 한 20년, 20여 년 전에는, 아주 큰 공을 세우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한 25년 전에, 그때 1915년에는 이 사람이 43살이었는데, 1차 세계대전 초기에는, 그 당시 이제 프랑스 총사령관이었던 조프르 장군, 이 사람을 보좌를 하는 참모를 하면서 25년 전 1차 세계대전 때는 마른 전투라는 데서 승리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1차 세계대전 때 알자스 전투, 그다음에 솜 전투 이런 데서도 승리하는데 큰功을 세운 1차 세계대전 때의 그 영웅으로 평가가 되고 있지만은 2차 세계대전 25년이 지난 후에는 무능한 장교, 최악의 쫄장이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든 1940년 6월 14일 날 파리가 점령이 되고 결국에는 6월 25일 날 프랑스가 이제 항복을 하면서 프랑스가 이제 멸망을 했죠. 그 이후에 1940년 9월 6일 날 그러니까 파리가 멸망한 게 6월이니까 프랑스가 6월이니까 이제 한 3개월이 지난 9월 6일 날 프랑스에 있는 그 나치 독일의 괴뢰 정권인 빼땡의 비시 정부, 괴뢰 정권이죠. 나치 독일이 좌주했으니까 이 비시 정부가 이 모리스 가물랭 장군을 체포를 합니다. 체포를 해서 리옹 재판에 회부를 하고 재판에 회부를 했지만은 프랑스의 비시 정부는 나치 독일의 지시를 받지만은 그래도 자기네 같은 나라의 장군인데 이거 재판을 빨리 못하고 재판이 아주 지지부진하게 넘어갑니다. 지지부진하게 넘어가면서 그냥 계속 재판 상태에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한 2년이 지난 1942년 11월 달 그때 가서는 2년이 지난 후에는 이제 결국에는 나치 독일이 이제 자기의 진면목을 드러내면서 비시 정권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프랑스를 이제 북쪽 지배는 나치 독일이 하고 남쪽은 이제 비시 정부가 지배를 했는데 나치 독일이 보기에 이 비시 정부가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비시 정부를 무너뜨리고 프랑스 전역을 나치 독일이 장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모리스 가물랭 장군을 다시 붙잡아 가지고 부엔발트 수용소에 투옥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스트리아 쪽으로 또 포로 재판받는 이 장군을 오스트리아의 성체에 있는 어떤 수용소 이쪽으로 이제 또 이송을 시키죠. 그래서 거기에 오스트리아에 있다가 1945년에 5월 달에 미군이 이제 이 사람을 풀어줍니다. 그래서 프랑스로 귀환을 해서 프랑스에서 회고록을 이제 출판을 하죠. 하지만 자기에 대한 변명 투생이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프랑스 국민들은 좀 비웃음을 한 걸로 되어 있는 것이 모리스 가물랭 장군의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